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임상윤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스크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일본 관련 정보 가볍게 이제 하나 하고 그다음 열정과 끈기의 힘, 그릿이라는 것 그렇게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고양이 이거 어디 식당 가셔도 다 보이시고 뭐 일본 출장 뭐 기타 등등 어디 가도 다 보이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지금 요 고양이가 이제 마누키 네코라고 합니다. 예, 지금 마네쿠라고 해서 부르다는 뜻입니다. 예, 부르는 고양이라는 뜻인데 이제 요 상점들 가면 생각보다 요게 다들 똑같은 것 같지만 왼손 오른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세요. 뒤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지금 왼손 들고 있는 게 이제 손님들 오라라고 할 때 이제 왼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돈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생각할 때 그러면 오른손 왼손 다 들면 손님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좋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양손 다 있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양손 다 있는 고양이는 중국산.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바라며 흉이 온다라고 해서 이제 손님을 부르는 고양이가 있고 이제 돈을 부르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양이는 귀 밑으로 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 위로 올리면 싸우겠다는 의미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약간 저 자세로 간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손 다를 들고 있으면 항복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한 손씩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네키 네코라고 해서 뭐 나중에 여행 가시는 분들 동경 쪽에 있어서 동경 여행 가시는 분 중에 잠깐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쪽 뭐 길부터 해서 뭐 절들 신사 쪽 보시면 막 고양이 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일본은 관광지 만들면 하나를 살려서 가는 곳이다 보니까 고토쿠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쪽 가시면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양이가 일반적으로는 저희 일본 옛날부터는 흰 고양이와 저쪽에 이제 붉은색, 까만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초록 고양이도 있고 뭐 다른 고양이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흰색 고양이는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손님을 오라든지 돈을 부르는 색깔이었고 이제 까만색은 악마퇴치, 빨간색은 질병. 요게 이제 옛날 시대고 맞는 것들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 이제 핑크 고양이, 뭐 연애, 황금색, 뭐 금 부른다, 초록색, 승진, 취업, 뭐 학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있던 거는 흰색, 뭐 빨간색, 까만색 정도의 고양이가 있었고 이제 한 손씩 있는 거 혹시 이제 밖에서 구매하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 밑에 손이 있어야 되고 한 손만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밖에 거는 이제 잘못 만들어진 고양이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우선 제가 황금색에 두 손 들었는 걸 넣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저 황금색 좋아하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중국. 저건 확실하게 중국에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 양손 다 들고 있고 황금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밥 저희들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이제 초밥 장인들이 말하는 초밥을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맛있게 먹는 거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먹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자리에서 조금 좋을 수도 있으니 한 번쯤 같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우선 저희가 초밥 먹을 때는 흰살 생선부터 붉은살 쪽으로 먹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흰살이 이제 담백하기 때문에 그 이제 담백한 것부터 이제 붉은살 쪽으로 가면 약간 기름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드시면 좋다. 근데 흰살 생선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초밥이 있는데 장어초밥은 이제 간장에 될 수 있으면 찍어 드시지 말라. 왜냐하면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장어초밥을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게 더 맛있어서. 그런데 이제 본인 입맛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와사비는 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초밥에 그대로 와사비 얹어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밥을 먹을 때
지금 그림과 같이 옆으로 뉘어서 생선 사례만 간장이 닿도록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쌀 아래 닿으면 너무 짜워지니까 그거는 이제 원 맛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뉘어서 될 수 있으면 살만 살짝 적셔서 드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초간장, 저희들 이제 뭐 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부르는 용어들이 다르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언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먹고 일반적으로는 한 지금 빨간색에서 흰색 넘어갈 때라든지 흰색에서 빨간색 넘어갈 때 아니면 장어초밥까지 맛이 달라질 때 그 입안에 있는 이제 느끼함이라든지 씻어주기 위해서 한번 드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고요. 지금 미소 된장국이 있습니다. 사람들 숟가락으로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들고 마셔라. 그리고 한국인 미소 된장은 아직 생선살이 있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가면 미소 된장 안에 생선살이 있는데 같이 먹어라 라고 한 입에 들고 마시면서 같이 먹을 거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에 이제 3대 사람들 3대를 좀 좋아하니까 3대로 축약했습니다. 축제, 뭐 음식, 기타 등등해서 그렇게 한번 여행 가실 때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일본에는 3대 맛집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구부터 전통적으로 되어 있고 이제 큰 지역만 집었습니다. 동경, 교토, 오사카. 이제 동경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다 보니까 매년 행해지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홀수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홀수년은 성대하게 하고 짝수년에는 간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왕 갈 거면 5월달 혹시라도 내가 여행 갈 날이 있다 라고 5월 14, 15 저쯤에 맞춰서 가신다면 좀 성대한 축제를 한번 보실 수가 있다. 그다음 교토의 기온 마찰이 한 달간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달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규모를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소소하게 대신에 매일 돌아간다. 오사카 쪽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면 이제 텐진 맛집이 오사카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이틀간 하는데 이제 땅 위, 물, 배 1000대 그리고 그 불꽃 축제 지금 보시다시피 1000발 이상의 불꽃을 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대하게 내가 오늘 여행을 왔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사카 쪽에 텐진 맛집을 개인적으로 일자를 맞추신다면 저쪽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3대 온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천하면 큐슈 쪽을 많이 가십니다. 그건 이제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인이 추천하는 일본의 3대 온천이 있습니다. 아리마 온천, 쿠사츠 온천, 게로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온천으로서 유황 온천 굉장히 이제 몸에 좋은 것은 이제 쿠사츠입니다. 쿠사가 썩다라는 건데 쿠사미즈 이제 유황을 말합니다. 이름부터 이제 조쿠사는 이제 풀초자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왜냐면 썩은 동네, 썩은 셈이라고 하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썩은 동네라는 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사한 한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황온천 몸에 좋은 걸 하려면 이제 쿠사츠 온천. 저는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간다면 쿠사츠 온천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이제 아리마 게로는 일본인들도 가장 추천하는 온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경이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이제 미야지마, 아마노 하시다테, 마츠시마라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에서 중간에 보이시는 아마노 하시다테라는 것이 이제 걸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바다를 갈라서 있는 것들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시고요. 요 밑에 이제 바다를 갈라서 모래사장이 있고 소나무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보면 정말로 천국으로 향하는 듯한 다리로 보인다고 해서 이제 아마노 하시다테라는 곳이 저거는 이제 가면 저도 못 가봤는데 굉장히 절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야지마라는 곳이 물 위에 지금 저걸 토리라고 합니다. 토리라고 하는데 물 위에 저기 떠 있습니다. 굉장히 저것도 멋있게 보인다고. 여기서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일본의 신사와 절의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시는지? 어떤 분들은 신사와 절은 똑같다 하셔요.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절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들 기준에는. 신사와 절의 차이는 지금 보시는 요 부분 요걸 토리라고 하는데 토리가 있으면 신사라고 합니다. 일본에. 그리고 요 토리가 없으면 그냥 저희가 아는 절입니다. 불경을 외우는 절. 왜냐하면 이게 신성한 문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악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사가 토리가 있다. 토리가 없으면 그냥 절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3대 정원이 있습니다. 겐로쿠엔, 가이라쿠엔, 코라쿠엔. 요 전부 다 저 못 가봤던 곳들이라서 요거 지금 자료는 다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들어가시면 여기 지역별 다 넣어놨습니다. 혹시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내가 한번 참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카나자와 이바라키, 동경, 고라쿠에는 동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은 다들 좀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고락구엔이 가장 용이하게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거 카나자와 쪽에 있는 갤로구엔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3대 정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요는 또 세계는 또 따로 뽑았더라고요. 일본 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왜냐하면 이제 미 유명 잡지 정원 잡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건 일본 내 3대 정원에 들어가고 여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요나코 아다치 미술관 정원이라는 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음식, 근데 가서 뭐 먹으면 좋겠노? 저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대구 사람한테 뭐가 맛있노? 하면 한국에 전부 다 있는데 뭐 그 동네마다 다른데 이런 것처럼.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모든 곳에 다 지역별로 다 동일하게 음식들은 있지만 각 지역별 명물이라는 것만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쪽에는 타코야끼 라면, 오코노야끼가 옛날부터의 명물이었다. 그다음 교토 쪽 가시면 야짜시, 일본 내의 전통 과자 같은 겁니다. 이제 교토는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이니까 옛날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차 과자가 있습니다. 삿포로 카니 요리, 카니가 개입니다. 개. 저희들 북해도 개, 뭐 이런 거 털개 이런 거 많이 유명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삿포로 가신다면 삿포로 라면, 맥주, 시로이 코이비또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 싶은데 일본 면세점이나 어디 가도 다 놓여 있을 겁니다. 한국의 맛이 어떤 맛일까 하면 쿠크다시 떠올리시면 99% 동일한 맛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한 5배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코이비또 10배까지 비쌀 수도 있지 싶습니다. 요 일본 내에서는 이제 일본 전체 손님들도 그렇고 뭐 어디 여행 가셔도 자주 사오시는 거 있습니다. 시로이 코이비또라고. 그리고 나고야가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가 장어 덮밥, 히츠마 부시라고 하는데 장어 덮밥, 미소 니코미 우동해서 된장 우동, 그다음 뭐 된장 동간 뭐 된장 들어간 게 이제 나고야 쪽이 유명하다. 그다음 대만, 타이완 라면, 텐무스, 키시메 면 요리들 그렇게 좀 유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이제 짬뽕, 저희 나가사키 짬뽕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짬뽕 있고 카스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오코노미야끼, 모미주 만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있을 때 가장 조금 여행이라든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하나를 정리를 해봤었고, 두 번째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일본 가면 무슨 술 사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자카야라든지 이제 선술집 같은 데 가시면 일본 사케들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사케에 대해서 제가 거의 박사 수준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들 사케라고 하시면 니혼슈하고 사케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일한 말입니다. 니혼슈는 말 그대로 일본 술이라는 거고 일본 청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일본 술을 사케라고 합니다. 그래 니혼슈와 동일한 말이고 원래 그렇지만 명칭은 니혼슈라고 해서 일본 술이 원래 명칭이 되겠습니다. 원료는 이제 쌀누룩 돼서 준마이 쌀누룩 알코올에서 혼조조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술집 가서 이래 메뉴판 보시면 준마이 혼조조 막 적혀 있으실 겁니다. 자주 보실 거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조금 아는 척 할 수는 있지 싶습니다. 준마이는 쌀누룩으로만 만들었다. 혼조조는 알코올이 들어갔다. 그래 정미율이라고 있습니다. 정미율. 이제 정미율 50% 이하가 다이긴조, 60% 이하가 긴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다라는 게 23%의 다사이 23인데 정미율이 23. 근데 여기서 정미율이 뭘까? 야가 혼자 무슨 말 하나 싶으시지 싶은데 요게 정미율입니다. 지금 요게 왼쪽이 저희가 아는 쌀입니다. 오른쪽이 말 그대로 쌀을 깎은 겁니다. 쌀을 깎는 아픔을 통해서 최고의 사케가 나온다. 쌀을 깎아가지고. 그래 정미율 23%라는 거는 23%를 깎았다가 아니고 77%를 깎고 23%를 남겼답니다. 그러면 한 60kg, 100kg짜리 쌀이 있으면 23kg가 남도록 깎아서 만드는 술이 23이라는 숫자가 정미율 23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겠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술을 살까라고 자주 여쭈시는데 사람마다 저희 한국 내에서도 소주마다 맛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케들이 있습니다. 1000종 이상의 사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선택해도 실수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인 입맛에 맞다라는 게 요건 니가타, 저희들 공구 업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오사카 니가타 쪽에 들어가고 니가타에 많은 공구 업체들이 있고요. 근데 니가타 사케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니가타 물이 엄청 좋다라고 합니다. 맛이 좋다라고 합니다. 니가타 물이 좋아서 쌀이 좋고 쌀이 좋아서 술이 맛있고 그리고 물이 좋아서 미인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미인이 많다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니가타 쪽 술을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 니가타의 3대 술이 이제 하카이산, 코시노, 간바이, 쿠보타 요거는 면세점마다도 다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술을 선택하시면 이제 구매하실 때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다음 쿠보타 같은 경우에는 백세주, 천주, 정확하게는 백주, 천주, 만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지요. 만수, 백수, 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수가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만세까지 수명을 산다 하니까 조금 가격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왕 선물을 하시면 쿠보타를 선물하신다면 하다못해 천수 아니면 만수를 선물해 주시면 받는 사람이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케 중에서 방금 전에 니가타 사케였고요. 지금 보시는 게 아사히 주조 다사이라고 합니다. 요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있으시던데요. 한때는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고요. 근데 술이 그렇게 많은데도 일본 내에서 부동이 1등입니다. 현재 다사이라고 해서 부동이 1등이고 이제 요 업체가 어째서 1등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교육인이 하나 더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다사이, 아사히 주조가 어떻게 해서 부동의 1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테마, 품질, 시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일본말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통역은 우리 김천명 씨가 통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말로 하면 한글로 통역을 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거기 지금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인삼윤 씨 한번 잠시 경력 한번 잠시 내려주십시오. 임상윤 씨가 한국에서 1등인 거 아시죠? 일본 학생 지원기구 자판 스튜던트 서비스역에서 장학생으로 1년간에 1등 했습니다. 1등 하시고 저희 하신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11월 달에 입사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김천명 씨가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본말로. 동시 통역만 하시죠. 예.4つの強みがありまして、一応システム化、品質、時期、技術って4つがあると思います。네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테마, 품질, 시기, 기술이 있습니다. これが4つが一応ダサいを一応日本世界一に作った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 이제 이 네 개가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마신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常識をひっくり返した、その後品質のこだわり、そして起源、科学基準の統一とこういう4つになります。 상식을 덮었다, 역발상, 품질의 고집쟁이, 기연, 과학기술 도입입니다. いえ、ここで一応クレテックと似たものを探してみました。その中で一応システム化、品質、時期、技術という4つが一緒に一応統一になりました。 이 중에서 크레텍과 비교를 했습니다. 크레텍의 이제 시스테마, 품질, 시기, 기술입니다. その中で一応 CTX、BMS、その後精神、プルテ、UDT、会長、物流革新になると思いますが、これ4つの方が先ほどの一応世界一になったその業界でナンバーワンですね。浅いっていうところと一緒になります。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시스템화는 CTX, 뭐 세신 블루텍 UDT, 그다음에 시기는 회장님, 기술은 물류 혁신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세계 1등의 업계 1등이라는 것과 이제 유사해서 이제 여기로
대입해 봤습니다. なると一応まあ弊社も一緒で一応1回も勝てない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1回だけ勝った人はいないと思います。 이제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습니다. ここで一応中に入って一応浅井主張の方見ますんで 이제 안에 들어와서 아사히 주초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 또 한국말도 하게. 예, 앞으로는 무슨 언어든지 간에 이번에 우리 임상윤 씨가 PCR 걸려가지고 출장 준비 다 해놓고 사실 못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못 가도 괜찮대. 못 갔는데 보이기네. 야, 지금 목소리가 쉬가지고 어떻게 할까 연구를 했더니만은 큰 어려운 숙제를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풀어놨습니다. 풀어가지고 오번에 가서 큰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한국말로 가겠습니다. 예, 한국말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보셨던 아사히 주조가 업계 1등이 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아는 도요타라든지 파나소닉 많은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될 수 있으면 한 업계에서 1등하는 다른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업계 1등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지금 노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요게 뭔지 아시는 분은 계실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토지라는 분이십니다. 일본의 이제 양조장, 저희들 막걸리 같은 거죠. 저 노를 쌀 뜨는 노를 이제 젓습니다. 쌀을 저어서 만드시는 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토지라는 분이 없으면 그 양조장은 망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쌀을 떨어뜨려서 쌀의 온도를 저어서 그 토지의 감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인이 들어오고 이제 양주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일본 내 사케가 점점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분들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여기 아사히 주조의 토지 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기는 동네도 너무 작고 더더욱 안 되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3대째 사장이셨던 분이 너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분 말고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입한 것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하자. 쌀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누가 와도 만들 수 있도록 토지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의 가격표 CTX와 비슷하지 않을까,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화된 데이터로 된 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럼 똑같이 만들잖아 라는 저희 회장님 발언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남이 따라올 수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술이 아니다 어차피. 그래서 시스템화 데이터를 했지만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화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아사히 주조가 살아남고 일본 내에서 부동의 술 다사이를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 품질의 고급화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세신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오른쪽이 쌀입니다. 그냥 일반 쌀. 그 쌀을 깎고 지금 요거는 거의 뭐 보석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만큼 깎아서 77%라는 쌀을 깎아서 만든 23%만 남긴 요걸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그런데 품질에 있어서 최고를 자신한다. 우리는 어디에도 비교되지 않는다를 강조하게 됩니다. 취하기 위한 팔기 위한 사케가 아니라 음미하는 사케를 만든다라는 게 지금 다사이의 이제 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고급화입니다. 저희들 요거는 물류센터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내에서 저희가 부동의 1위를 갈 수 있는 거는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사케라는 게 똑똑똑 우리 더치커피처럼 내려서 받습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근데 1000곳이 넘는 양조장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사케를 만드는데 원심 분리기를 해서 그 위에 술들만 고르게 떠낼 수 있는 걸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모든 게 다 맞아도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뭔가 운이 없고 안 되면 내가 다 준비했는데 하늘이 내려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점 찍었던 것이 이제 지금 전 총리시죠. 아베 총리가 오바마가 마실 때 술이 다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일본에 미국 대통령이 갔는데 마셨는 술이 뭐고 다사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면세점에서 한 2년간은 다사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사이를 사가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연도 있었다. 요 기연에는 저희 회장님이 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회장님에서 요 네 가지가 뭉쳐져서 일본 내 사케 부동의 1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긴자 쪽 가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500엔에 팔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이도 니주 23, 39, 45 저 숫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정미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잔에 해서 요 세 잔 다 해서 저 까자까지 해서 500엔에 그걸 팔고 있습니다. 혹시 동경청 여행 가시면 긴자 쪽 한번 들리시면 다사이 요 점포가 따로 있습니다. 시음장 있으면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마신 사람은 없다고 할죠. 만화라든지 유명한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열정과 끈기의 힘,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어서 무엇인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범한 지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끈기를 말하는 것이 그릿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 올려놨는데 우선 홀수열이 열정 점수입니다. 짝수열이 끈기력입니다. 대부분 아마 해보시면 끈기력 점수가 일반적으로 더 높으실 겁니다. 열정 점수보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나눈 점수가 나의 그릿 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지금 저는 요 뒤에 이제 조금 연습하는 그릿을 키우는 법이 나옵니다. 해보니까 그릿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정말로 올라가요. 한번 해보시면. 근데 저는 그릿 점수 원체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성공에 가까운 분들이라는 과학적 데이터는 있으니 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릿에 대한 이제 각각 내 점수를 보시면 나의 그릿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에 들어가겠다라고 2.5점이 10% 돼 있다고 내가 10등인 거 아닌가 아시죠? 끝에서 10등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릿 점수는 나이가 연배가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릿 점수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애들 머리가 똑똑한데 10분 앉아서 공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세가 되면 1시간 공부하고 40세가 되면 3시간 공부한다. 그렇지만 그 10분한테 3시간이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릿 점수가 높으면 더더욱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오늘 가진 제가 못 올렸습니다만 이제 어린이를 키우는 그릿 점수법은 따로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릿이 열정과 끈기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설렘과 열정, 설렘은 무엇이고 열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열정은 비슷한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렘은 한순간 미친 듯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설렘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열정은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하겠다가 아니고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열정, 뭔가를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하면 이제 떠올리시는 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실 분데 열정의 최고봉은 크레텍이 이제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 지금 회장님이 아마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그릿 점수도 제일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기서 그릿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육군사관학교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는 높은 SAT 점수, 우리의 수능 같은 거지. 그 점수 필요하고 고교 점수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미국 부대통령의 추천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 세 그룹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체력 단련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약 14,000명이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1,200명이 합격합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14,000명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죠. 거긴데 이제 지원서에서 떨어지고 어떤 거에서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이제 1,200명이 합격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7주간의 집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비스트라고. 이 교육에서 20% 학생이 탈락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1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내가 들어간 곳을 20%가 단 7주 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만이 웨스트 포인트로 이제 멋지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릿이 무엇이냐?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도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열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마치더라.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20%의 사람들은 하위 점수라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레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위 점수가 있는 사람들도 떨어졌고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매년 동일했습니다.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고 체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릿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탈락을 하더라. 그래서 그릿이라는 것은 끈기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힘만이 이제 성공에 가까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건 진정으로 즐기는 거, 계속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연습, 어제보다 오늘 한 발 더 나가겠다. 그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완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열정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건 하는 거지 당장은 힘들지만 내일을 한 번 더 열고 가겠다는 이 4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일한 겁니다. 계속 하겠다. 내일을 가겠다. 근데 이제 말 표현법들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같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하는 사람 쟤는 안 되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쟤는 재능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재능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이유를 내린 거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능에 열광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열정이고 지속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말을 하는 거는 쟤는 저보다 재능이 좋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아니야. 처음부터 쟤는 너무 뛰어나니까 원래부터 아니야. 그리고 쟤하고는 재능이 좋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쟤하고는 내가 비교가 다르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능에 더욱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내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발전이 없어도 쟤는 원래 뛰어나니까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재능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력을 있는 것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 봤을 때 그 잠재력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이 그릿이고 그릿 점수가 있으면 더더욱 내가 성공으로 한 발 더 내가 하는 것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저희들 곱하기 수치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재능 곱하기 재능에다 기술을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능에다 노력을 더하면 기술이 되겠죠. 기술에다 노력을 더 더하면 성취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기술과 성취, 재능이란 말보다는 재능보다 더 2배 중요한 게 노력이라는 그런 수치적으로 그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 재능보다 최소는 더 2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능보다 노력이 더 많은 성취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그릿이고 그것이 열정과 끈기의 힘입니다. 프레드리 니체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언제나 반응이 시들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성되는 과정을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게 있었다는 듯이 느끼듯이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안 보니까 이건 그냥 좋아 원래 이랬어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능보다 이제 노력의 힘을 더 값지게 여겨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미친 듯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걸 이겨내는 것이 그릿이라고.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말을 만드는 사람이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입니다. 여기 동영상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분 강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라고 또 넣어놨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넣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 요 내용과는 조금 무관한데요. 이제 제가 요번에 좀 많은 교육을 보다 느꼈던 게 요거 지금까지 교육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지금 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제 증권계 유럽 증권계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요. 저희들 아시는 분인데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책 안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빼따 꼼뿔리라고 좀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갑자기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든 돈 많은 배우자를 갑자기 만나든지 로또가 되든지 나 스스로에 대한 변동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제 밑에 후배분들 때문에 이제 하나를 넣었었는데 이제 다들 뭔가 잃을 게 별로 없으신데 잃을 게 많은 것처럼 다들 저축 뭐 얼마 안 되는 크긴 나의 크지만 그 돈을 꼭 저축만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뭐 배워야지 하면서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왜 지금 당장에 이게 너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했듯이 그것만 하면 나에게 변동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악재가 있대요. 이 업체가 향후 6개월 뒤에 나쁜 일이 있을 거라 미리 악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주식이 오늘 갑자기 가격이 오릅니다. 왜? 악재가 오늘부로 해소가 됐으니까. 근데 악재는 정확하게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왔지만 내가 미리 그 악재를 선반영시킨 겁니다. 그거는 근데 정말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 선반영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후배분들이 자꾸 본인에게 선반영을 시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에게 더 많은 변동성을 주셔야지 더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는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자신이든 이제 자녀든 재능에 큰 변화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변동성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도 99도에서 1도가 더 끓어야지 마지막 100도가 되는데 그 1도를 끓게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릿이 이제 마지막 그 1도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항상 평탄한 것만 있지는 않고 숨이 목까지 탈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릿이고 그 그릿을 가지고 더 이제 내가 재능으로 안 될 때 그 한계상에 부딪힐 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꽃피우는 열정과 끈기의 힘으로 저희 크레테이크 이번 한 주도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강연 감사했습니다.